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3단계 로드맵 중 2단계를 패싱하는 것을 두고 지역에선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집무실 설치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 저술가인 화사 이관구 선생이 남긴 원본 자료들이 독립기념관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충남형 임대아파트 아산배방 꿈비체에 2차 추가 모집이 진행됩니다. 1차 추가 모집에서 부적격자와 미계약 세대 등이 발생하면서 모두 92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19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22곳에 대해 긴급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3단계 로드맵 중 2단계를 패싱하는 것을 두고 지역에선 논란이 뜨거운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집무실 설치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세종집무실 설치 3단계 로드맵입니다. 이 중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려던 2단계를 패싱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을 샀습니다. 지난주 세종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반발 여론을 달래는 데 진땀을 뺐고 정부 차원의 청사진도 곧 제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진행 계획과 실행 착수 조치를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가 완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선 대통령이 직접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2단계 폐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집무실 설치 로드맵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론 달래기용 땜질 처방식의 선언적 대책이 아닌 착공이나 완공 시점 또는 내년 예산의 설계비를 반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체를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2단계 패싱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하게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그 진정성을 입증받는. 특히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종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등을 약속한 만큼 이를 정례화해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공론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는 구주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 국회 세종의 완전 이전을 통해서 정치행정 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주민들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행정수도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또 어느 시점에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9일 세종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무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당초 지난 5월 26일에 이어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의 두 번째 국무회의가 예고돼 있었지만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취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세종 대신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상황을 점검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 저술가인 화사 이관구 선생이 남긴 원본 자료들이 독립기념관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선생의 철학과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 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창호 선생의 친필 유목입니다. 선생의 호인 도상과 제신민이라는 한자가 눈에 띕니다. 사서삼경 중 대학에 나온 글귀로 근대 지식을 교육받은 새로운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사 이강구 선생이 김구, 이승만, 이시영 등 독립운동가 20여 명의 친필 유목을 묶은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필체는 물론 해방 직후 건국에 대한 고민 등
당시 시대적 상황과 독립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진영에서 크게 활동했던 대표적인 지도자들, 그분들 수요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화사 이광구 선생님께서 이 독립운동하고 관련돼서 엄청나게 밝은 얼굴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독립운동의 주요 지도자들하고 깊은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독립기념관이 지난 5월 이광구 선생의 유족이 기증한 원본 자료 5점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광구 선생이 쓴 역사소설 홍경래전, 선생의 사상과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신대학, 자서전 성격의 언행록 등도 포함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활동과 행적을 되짚어보고 귀중한 사료로서 더욱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의 사상과 가치를 접할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광구 선생은 대표적인 비밀 결사 조직인 광복회에서 군자금 모집과 밀정 색출 등의 활동을 했고 1918년 일제에 체포돼 5년 동안 옥고를 치른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처남 동남경찰서는 고소인이 피해 발생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양 전 지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사건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소인 A씨는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5일 양 전 지사가 4년 전 당선 축하 모임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고소한 바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두고 고3 수험생들에게 격려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격려문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수험생을 응원한다며 남은 100일 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청 역시 수험생들의 안전한 수능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형 임대아파트 아산배방 꿈비채가 2차 추가 모집에 나섭니다. 1차 추가 모집에서 부적격자와 미계약 세대 등이 발생하면서 모두 92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입주에 들어간 충남형 임대아파트 꿈비채입니다. 모두 600세대 규모로 지난해 10월 진행한 청약에서 상대적으로 큰 59제곱미터는 평균 3.78대 1을 기록한 반면 44제곱미터는 0.36대 1로 미달됐습니다. 이에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3월 자녀세대 197가구에 대해 추가 모집을 진행했고 평균 2.25대 1을 기록했지만 부적격과 미계약 등이 발생하면서 다시 92세대가 자녀세대로 남게 됐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아산배방 꿈비채 2차 추가 모집에 나섭니다. 이번에 추가 모집되는 세대수는 모두 92세대입니다. 공급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주거급여 수급자로 공급 호수는 주거급여 수급자 37세대를 비롯해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55세대입니다.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충남개발공사 주택청약센터로 하면 되며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과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당첨자는 오는 12월 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는 충남개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남형 임대아파트 아산배방 꿈비채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의 반값,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19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22곳에 대해 긴급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중점 위험 발생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 관리에 관한 사항과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등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많은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또는 계도를 통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 시공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엄중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벌입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 생활을 파악하고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460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종시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문항은 흡연과 음주 등 138개 항목으로 조사원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5년) 넘게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일터였던 한 카페가 지난 6월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인데 일자리가 사라진 지역 장애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한들문화센터 1층에 문을 연 카페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중증 발달장애인 3, 4명을 바리스타로 채용했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은 시설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한 장애인은 첫 월급을 받고 스스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포기해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초청돼 화제가 됐습니다. 지역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온 이 카페가 지난 6월 문을 닫았습니다. 카페 운영권이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로 넘어갔기 때문인데 고용 승계는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지방정부의 책무인데 천안시가 이를 외면했다는 주장입니다. 국비가 투입된 곳이고요. 이 자리가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로 영구 존치가 돼야 된다. 한들문화센터 이 아이와 내버리신 카페는 저는 박상돈 시장이 이거 복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천안시는 다른 공공시설물에 들어설 예정인 카페에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고교천을 건널 수 있게 설치돼 있는 간이교량과 산책로 간에 높낮이차가 발생하면서 자전거 이용객이나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곡교천을 자주 방문하는 박기수 씨. 곡교천을 건널 수 있게 설치돼 있는 간이 교량을 건널 때마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교량과 산책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약 3cm 정도의 높낮이차가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흔들리죠. 그리고 자세가 이제 흔들리니까 넘어져서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자전거가 파손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좀 마음으로 불안하고 그렇죠. 이렇다 보니 일부 자전거 이용객들은 교량 일부가 파손돼 높낮이차가 낮은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유모차나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도 불편하고 야간에는 높낮이차를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같은 민원 상황에 대해 아산시는 하천변 침하로 인해 교량과 산책로 간 높낮이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즉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는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시군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숙박업이 불가한 지역이나 블로그 등에 게시된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불법 증축업소 등입니다. 도는 점검 기간 자진 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전환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자진 폐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3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25만 2천여 건으로 7월 1일 현재 천안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8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인기죠. 천안의 한 대학에는 국중 우영우 변호사의 현실판인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임종현 학생을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사렛대학교 음악학과에 재학 중인 21살 임종현 씨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습니다. 7살에 장애 판정을 받은 임 씨는 9살에 처음 건반에 접했고 천재성을 알아본 중학교 방과후 교사의 권유로 예고에 진학해 피아노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네 피아노 학원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개 이름을 악보로 보는 게 좋았습니다. 지도교수인 박지원 교수에게도 임종현 학생은 특별합니다. 장애 학생을 비롯해 20년 넘게 피아노를 가르쳐온 박 교수는 임종현 학생의 실력은 장애인만이 아닌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박 교수가 임종현 학생에게 놀랐던 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같이 뛰어난 작곡가도 한때 수년 동안 정신적인 그 우울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다운돼서 정신적으로 어려웠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는 극복해내서 처음 초기 작품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남겼다. 나도 그렇게 극복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해서 실제로 임 씨는 지난 학기 학내 피아노 실기에서 1등을 차지했고 장학금을 놓친 적도 없습니다. 장애인은 물론 동양인들의 단점인 리듬감이 매우 안정적이고 4-5페이지나 되는 어려운 곡도 금세 재현해냅니다. 월광이라든지 아라베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로 4페이지, 5페이지 이 정도 되는 곡이에요. 그러면 종현이의 경우에 그런 곡들을 딱 2번만 들으면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사운드 메모리뿐만 아니고 이 테크닉도 따라줘야 되고. 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는 우크라이나 출신 피아니스트인 블라드미르 호로비치.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내지 못하는 소리를 내기 때문인데 임 씨 또한 자신만의 연주를 위해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아노 연주를 들려줄 때 좋아요.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듣고 있으면 뿌듯해요. 얼마 전엔 특별한 피아니스트 임종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의 연주 영상을 올리는 등 세상과의 소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무더위가 가시지 않는 요즘 여름 휴가 또는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종에 있는 2곳의 미술관에서 미술작품 감상을 하면서 휴식과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시회인지 김우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비닐을 소재로 상상 속 유전자 변형 괴물을 만들어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북극이안이 숲속에서 놀고 있는 북극곰을 아이들로 표현해 어린 시절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최근 새 단장을 마친 세종시 BRT 자급미술관에서 확장 이전을 기념한 특별 전시회가 3일부터 열립니다. 누구나 예술가가 되고 무엇이든 예술이 되는 미지의 미술공간, 일명 미미 행성이란 주제로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겐 색다른 관람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시에 참여한 6명의 작가들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18점의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또 시각 예술가들이 이곳을 통해서 많은 창작 활동을 하게 하는 의미를 담아서 확장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8월 3일부터는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미지의 미술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미미 행성을 시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버려지는 오염물질이 다시 되돌아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 구체적이지 않고 실체화되지 않은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가득한 날로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지역 작가인 김지상 작가는 장르와 소재에 얽매이지 않는 현대미술가로 이번 전시회에서 환경을 주제로 조각부터 회화, 설치예술, 미디어 아트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 문제를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보고자 기획한 전시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예술가로서 시대적 문제를 시각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개인전은 세종시 갤러리 에이블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신정호 아트밸리 락페스티벌 달그락을 오는 20일 신정호 야외음악단과 잔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주최하고 온양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20일 오후 5시부터 충남도 권역에서 활동하는 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초청 가수 국카스텐의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프리마켓과 전시 부스 등을 운영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의 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천안 홍대용 과학관은 오는 12일 밤 9시부터 페르세우스 유성우 공개 관측 행사를 엽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과거 스위프트 터틀 혜성의 부스러기가 지구 대기층과 충돌해 발생하는 것으로 매년 8월 12일과 13일 다수의 별똥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날 관측 행사는 사전 예약 없이 행사 시간에 맞춰 홍대용 과학관에 방문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가드너 플러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정원 분야 시민 전문가 육성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정원 가꾸기, 이른바 가드닝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7주 동안 3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소정의 참가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 참가 신청은 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